이제 이 372쪽? 그거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T에 가서 375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 그거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직선 하나 쓰고 여기다 K 쓰고 플러스 직선 하나 쓰고는 0.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K가 뭐가 오더라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항상 성립하는 K와란 항등식. 얘가 0이고 얘가 0이란 말은 이 직선 위의 점이고 이 직선 위의 점이다. 그랬으니까 이 직선 위의 점도 되고 이 직선 위의 점도 되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때 그랬어. 우리가 두 직선 한번 보고 올까? 여기 책으로 한번 보고 올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337 여기 보면 두 직선 삐리리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삐리리는 0을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 하나 쓰고 K 쓰고 직선 하나는 0 이렇게 썼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 직접 교점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두 직선의 교점 그러면 연립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대. 두 직선을 연립하면 연립 1차 방정식 풀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x가 얼마 y가 얼마 나오니까 그냥 점 자체를 아예 구해버려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는데 왜 이걸 알아둬야 했냐면 원에서는 연립하기가 힘들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시 375로 오면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 중에서 O''를 제외한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원 하나 쓰고 뭐 했어? 원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원 하나 쓰고 K 쓰고 원 하나 쓰고는 0 이렇게 했다고. 연립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걸 연립하기 힘들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도형의 교점 그러면 연립하면 돼.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와. 우리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교점 그러면 연립하면 되는데 두 원의 교점 그러면 2차식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그거 연립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라고. 원 하나 쓰고 k 쓰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서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k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문제 376쪽에 138번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쪽을 문할 때 두 원의 교점과 3,0, 0,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원 하나 쓰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a 원 하나 쓰고 여기다 k를 붙이면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돼. k는 상관없어. 어차피 k에 관한 항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식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다 쓰면 ak 차수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안 쓰고 플러스 t에다 쓰려고. 왜냐면 t에는 모르는 게 없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 딱 k 쓰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3 넣고 y에다 0 넣고 그 다음에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고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네? 그 두 개의 식을 얼른 연립해보고 있어. 공필도 갈고
x에다 3, 9 더하기 0 빼기 6 플러스 a 플러스 0 넣으면 또 3 넣으면 9 바로 해야지. 0 마 12 0 플러스 4에 k는 0 요식 하나. 그럼 뭐냐 k 플러스 3 플러스 a 요거고 0 1 플러스 a 플러스 0 1 2 마의 3 k 이거는 그러니까 3k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빼버리면 되네. 이거 빼 2k 마 2는 0 k는 1 k가 1이면 a는 마 4 맞겠냐? 컨닝 맞겠네. 이렇게 상수에서 정확하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뭐 둘 다 넣어야지. 여기다가 여기 원래 식에다 딱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넣어서 정리만 다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두 원의 교점 그러면 두 원을 연립하는 게 아니라 항등식의 개념을 항상 생각하라고. 두 직선의 교점 그러면 그냥 연립해도 돼. 직선 연립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1 k 쓰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 k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봐. k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뭔 말이냐? 여기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서 뭐가 생긴다? 직선이 생기네. 직선. x제곱 y제곱 사라졌으니까 삐리리 x 플러스 삐리리 y는 숫자 이렇게 직선이 생기잖아. 그게 뭐냐? 우리 교재 372에 있는 공통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요 원하고 이 원의 교점을 치는 원의 방정식은 원 쓰고 k 쓰고 원은 0 쓰면 k가 따라서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 우리 375에 여기 빨간색 원 막 있네. k 값에 따라서 375에 이런 원도 되고 이런 원도 되고 막 이런 원이 됐는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직선. k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어떤 직선이냐면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되고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원의 현도 되고 이 원의 현도 된다고 해서 공통현이라고 해요. 공통현.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즉 우리 교재 우리 372쪽에 체크 한번 보고 눈으로 보고만 가자.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의 원은 0, 또 전개해서 1일이는 0, 일반으로 쓴 다음에 기억에서 2를 빼버리면 직선이 나왔다고. x 빼기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 그래서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근데 만약에 빼기 2 그러면 x제곱 y제곱 안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빼기 2에 해당하는 원이 생기는 거야. 빼기 2에 해당하는 원, 뭐 빼기 3에 해당하는 원 이런 거, 5에 해당하는 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고. 근데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버리면 2차 항대에서 사라져서 직선이 되고 그 직선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응용을 살짝 할 거야. 136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면 되니까 전개를 해야겠네.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9는 0 1는 0으로 딱 쓰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 제곱 빼기 4는 0 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라고. 하나에서 하나를 다 빼.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x 마 8 빼니까 이거 부호건데 마 2ay 마 a제곱 플러스 하는 0 이게 0,1을 치는데 0 넣고 마 8 0,2 2 넣으니까 마 4a 마 a제곱 플러스 하는 0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a제곱 플러스 4a 마사니까 플러스 4는 0 해서 a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하나 넣네. 실수 a 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2 그래서 하나의 원에서 하나의 원을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러면 우리 중3 때도 마찬가지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그때는 중3 때는 이 길이를 알려줘. 현의 길이를 알려줘.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순서를 내면 2등분 하더라. 그러면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이런 거 다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5cm요. 요거 3cm요. 그럼 이거 4cm요. 4cm요. 현의 길이는 8cm요. 볼 수 있잖아.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 길이로 안 알려주고 식으로 알려준다. 요 원을 나타내는 식 하나 알려주고 그 식이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빼기 2는 0. 그 다음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또 원을 하나 알려줬잖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원 하나하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반지를 하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나오고 2배 하면 공통현의 길이를 볼 수 있네. 똑같은데 숫자로 안 알려주고 이렇게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원을 이제 정리를 해야지. x제곱 첫 번째 원을 정리할게. x제곱 플러스 2x 절반의 제곱을 더 빼고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원래에서 꼴라게 쓰고 밑줄 쳐서 이렇게 x 플러스 1 전체 제곱 y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일 넘어가서 4 됐냐?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네. 다음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빼니까 앞에 거서 뒤에 거 빼. 그럼 4x 플러스 4y 플러스 4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이게 이거라고. 이거가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됐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즉 마일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 그러면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1, y 앞에 숫자 제곱 1 더하기 1분의 2분의 대입하면 마일이니까 1 저기서 되거든. 이걸 받아? 루트 2분의 2니까 2분의 루트 2네. 여기가 2분의 루트 2.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얼마냐면 2분의 루트 14네. 뭐 할 줄 아니까 이놈 제곱이 얼마? 4는 이놈 제곱 2분의 1 더하기 삐리리의 제곱. 그러면 넘어가서 2분의 7. 그러면 루트 2분의 7이니까 2분의 루트 14 유리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14니까 결국 얼마다? 루트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도 원을 배우잖아. 원과 직선이라고 배우잖아. 중3 때 3-2에서. 근데 그때는 숫자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제 우리는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직선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뭐 길이를 투점 사이의 거리 구한다든가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더라도 중3 때 했던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산 좀 유의하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377쪽부터가 그 다음 개념이야. 자, 이제 우리가 원하고
원하고 직선은 위치 관계가 어떻다 그랬어? 어떻게 만날 수 있다 그랬어? 원하고 직선은 원과 직선 위치 관계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원하고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하지 마라 그랬지? 복잡해지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찌해야 됐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는 거지.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D하고 R하고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D가 더 크면 안 만나는 거다 그랬지. 다 봐봐. 어려워. 우리 366이잖아. 366. 오늘 책파 366. 364같이 하지 말라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연립에서 판별식 쓰는 것 같이 하지 말고 366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하고 그 다음에 R하고의 어떤 대소 가지고 D가 더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D하고 R하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원하고 이렇게 직선은 세 가지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날 수 있고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선을 뭐라 그러냐면 활선이라고 해요. 활선.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뭐라 그래? 접선이라고 그래. 이거를 접점이라고 그러고 활선의 원에 일부 있는 거 이걸 평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호라고 그러고 이거를 활골이라고 그러고 중1 때 배웠죠? 근데 이제 저런 거 중에서 우리는 뭐를 다룰 거냐면 요 접하는 선, 접선을 다룰 거야. 접선. 지금부터는 이제 접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을 볼 거야. 그래서 접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접선의 방정식.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배울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위의 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이거 뭔 말이냐면 원이 딱 나왔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라. 이게 첫 번째 유형.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해봐라. 이렇게. 요 점에서 접선 그럼 요거잖아.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라. 이런 유형 하나. 그럼 기울기. 여기다가 기울기가 1인 걸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 여기도 이제 두 개. 기울기는 하나, 두 개. 기울기가 3인 걸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있네. 기울기가 주어지면. 밖의 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것도 두 개 있네. 요 점에서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있네. 이런 거 구하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해서 딱 암기를 하고 또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딱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교재로 가서 379쪽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먼저. 자,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먼저. 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게 공식이야. 이게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원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여기 위의 점이 주어질 때요.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여기 첫 번째.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첫 번째.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기본형일 때. 원이 기본형일 때. 이게 다 몽당몽필이 돼가지고. 원이 기본형일 때. 자, 어떻게 하냐. x제곱 대신에 위의 점이 이렇게 나와. x1, y1이라고 나와. 위의 점이 뭐 1,2 이렇게 나와. 그러면 1이고 2야. 2이 x1이고 2가 y1이야. 자,
자, 기본일 때는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만 테이블 하면 돼. 끝. 됐어? 외워야 된다고?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는 r제곱, 그리고 두 번째, 원이 그처럼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어. 표준형으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얘를 평행이로 보는 거야. x 대신에 x 빼기 a가 들어간다. x제곱 대신에 x1, x를 넣었잖아. 그럼 이것도 x 빼기 a 대신에 x1 한 번 넣고 그대로 한 번 쓰고 플러스 y1 한 번 넣고 그대로 한 번 쓰고 r제곱 이게 공식이요. x제곱이니까 xx 그 앞에 x에다는 x1을 넣고 그러니까 x1 x y1 y 똑같아. x1 한 번 넣고 x1 빼기 a 곱하기 y 빼기 a 플러스 y1 한 번 넣고 y1 빼기 a 곱하기 y 빼기 b 알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공식이요. 자, 세 번째 기본형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기본형으로 주어졌을 때 적절의 방정식은 x제곱은 똑같아.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플러스 a 곱하기 x 대신에는 2분의 x 플러스 x1 y 대신에는 2분의 y 플러스 y1 이렇게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 이거 돼. 이거를 안 외우면 기본 원리로 풀어야 되는데 물론 외우는 게 가장 쉬워. 원리는 알려줘. 자, 어떻게 하냐? 원이 있고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럼 지나는 점을 하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뭐냐?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접점하고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해서 그거하고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기울기 구할 수 있네.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내가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이렇게 구해야 돼. 근데 공식을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배우나면 나중에 너는 이과를 갈 거야? 문과를 갈 거야? 아직은 잘 모르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우리 이 원을 2차 곡선이라고 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선택 과목인데 기하라는 과목에 이게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 그거를 하려면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기본만 맛보기만 하나 딱 해주고 그런 거야. 근데 방법이 똑같아. 원리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하려고 지금 살짝 맛만 보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인 교양이 이제 원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기본일 때, 표준일 때, 일반일 때, 공식들이 딱 있으니까 이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너 영어 단어 막 100개씩, 1000개씩 외우잖아. 이거 뭐 영어 단어 하나도 3개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재 140번. 자, 140번 1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10. 자, 이거 위의 점 마이너스 3, 위의 점이니까 원래 위의 점이면 대입하면 섭립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위의 점이라고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섭립한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공식이 있다고? 어떻게 알았어? 이게 표준형이니까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지. 공식에다가 x1 요걸 한 번 넣어. 마3 플러스 2에 x 플러스 2 한 번 쓰고 요거 한 번 넣어.
4 빼기 1 y 빼기 1 한번 쓰고 C 이게 공식이라고. 얼마나 쉽냐? 한 번 놓고 그대로 쓰고 한 번 놓고 그대로 쓰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3i 마 3 마 10은 0 해서 x 빼기 3i 또 x를 양줬으니까 마 15니까 플러스 15는 0 여기 쓰면 되네. 그거를 y는 하고만 정리한 거야. 넘어가서 3i는 x 플러스 15니까 3으로 나누면 3분의 2x 플러스 5 자, 위에 답이 주어질 때 젖살의 방정식은 공식 쓰면 된다고. 공식 외우라고. 여기 131쪽에다가 박스 쳐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딱 외우면 되고. 됐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저기 뭐야?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기울기가 뭐 3인 접선을 그어봐라, 뭐 5인 접선을 그어봐라,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어봐라. 뭐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공식이 있어.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x, 당연히 기울기가 2면 2x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일차함수가 ax 플러스 b면 x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니까 기울기 x 플라 마이너 r 쓰고 루트에 1 플러스 m 제곱. 이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야. 377에 있네. 377 377 쪽에 있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y는 mx 플라 마이너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 이게 공식이고, 뭐일 때? 기본형일 때. 자, 그러면 자, 얘는 표준형은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는 거를 기울기가 m인 걸 접선을 껐어. 그럼 얘를 평행이동해서 접선을 끄면 원도 평행이동해서 그만큼 접선도 평행이동하잖아. 얘가 0,0였던 게 a, p가 됐어. 그럼 얘도 0,0였던 게 a, p가 되게 똑같이 평행이동해주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0,0였던 게 a, p가 됐으니까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고 m 쓰고 x 대신에 x 빼기 a 넣고 플라 마이너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쓰면 되네. 다음 일반일 때는 잘 안 나와. 일반일 때는 잘 안 나오고, 일반일 때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럼 뭘로?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아마 문제는 기본형이 제일 잘 나와. 우리 교재. 기본형이냐? 표준형이냐? 기본형이죠. 378. 됐냐?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우리 139-2번 같이 원의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다? 일반형이면 표준형을 바꿔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표준형도 뭐 공식을 머릿속에 봐봐. 기본형이 이건데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뭐 특별하게 외울 필요가 없네. 뭐 하나만 외우면 되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139번은 원 BD에 접하고 직선의 평행. 자, 2x 빼기 y는 0. 그러면 이게 y는 2x잖아. y는 2x에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기울기가 2인. 그 말은 뭐야? m이 얼마다? 2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y는 2x 플라 마이너 r이 얼마? r 제곱이잖아. 3이 r 제곱이니까 r은 루트 3. 그래서 mx, 2x 플라 마이너 r 루트 3 루트 1 플러스 m 제곱 그러니까 4. 그래서 y는 2x 플라 마이너 355 루트 15.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공식을 까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공식을 까먹었으면 어떻게 하냐.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x 플러스 모른다 k라고 나. y작품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서 얘가 접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안 까먹어야 된다고. 이거 까먹는 순간 어려워져. 저거 하려면 복잡해. 근데 왜 복잡하냐면 이제 해본 거야. 밖의 점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접선의 점집 저 D하고 R하고 똑같다라고 풀어야 돼. 우리 교재 381쪽에 소개가 돼 있어. 근데 382번으로 문제를 풀 거야. 지우고. 그래서 141번. 자, 0,3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큰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그랬네. 그럼 여기다 0,3 넣으면 좀 위의 점이 아니잖아. 밖의 점이잖아.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처음이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자. 0,0이 중심이고 반지름 2인 원 이거고 0,3이니까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워보라고. 이거 구하라고 말이야. 자, 어떻게 푸냐? 이거는 순서를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봐봐. 위의 점이 주어질 때나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공식이 있으니까 굳이 막 원리라든가 어떤 이런 다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풀 필요가 없는데 밖의 점이 주어질 때는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 원리로 풀어야 돼.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위의 점과 기울기라도 쉽게 풀려면 공식을 딱 이렇게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다음은 이렇게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거기 위에 우리 교재 181쪽에 써 있다고. 뭐냐면 첫 번째 위의 점을 하나 잡아. 위의 점을 하나 잡아. 됐어? 위의 점을 하나 잡고 푸는 방법이 있고. 다음. 어차피 얘가 지나는 점을 하니까 기울기를 잡고 풀어도 되네. 기울기를 잡고. 그래서 보통은 거기 180쪽에 그렇게 돼 있지. 방법 1. 위의 점을 잡고 풀고, 그 다음에 2번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고 셋째 판별식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뭐냐면 기울기를 잡고 푸는 게 가장 쉬워. 왜냐면 지나는 점을 하나 하니까 지나는 점을 하니까 뭐라고? 기울기만 하면 되니까 기울기를 하나 이렇게 딱 잡으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의 x-x1 이거는 엄청 중요한 공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도 까먹으면 안 돼. 한 점과 기울기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의 x-x1. 그러면 이렇게 잡고 뭐 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요거로 푸는 거라고. 그럼 항상 뭐라 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직선을 일반형으로 쓰라고 했어. 0,0에서 이거 직선을 일반형으로 써. m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거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그럼 항상 여기가 mx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꼭 mx라고 이렇게 mx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y 항상 이런 거리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항상 이런 거리라고.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대입한 거 3 이런 거리라고 항상. 루트 m에 관한 식 분의 절대값 여기에 또 m이 있을 수 있어. 여기가 0이니까 지금 mx하고 끝났는데 m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m에 관한 식 위에가 또 m에 관한 식 이렇게 나온다고 항상.
그게 반지름 얼마가 똑같아야 돼? 반지름 2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 2를 분수로 써요. 항상 똑같아 방법이. 기울기를 잡고 주어진 점과 기울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그 직선을 일반으로 쓰고 그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면 루트 m에 가는 식분의 절대값 m에 가는 식. 그게 반지름. 반지름을 항상 본소수라고. 그 다음에 가세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로 나오냐면 숫자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숫자, 여기 뭐 문자를 또 포함하고 있는 어떤 뭔가로 나온다고? 여기 문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항상 이렇게 가세 곱한 다음에 항상 뭐 하냐면 양변 제곱에서 푸는 거야. 이게 숫자 루트 있고 는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항상 양변 제곱에, 양변 제곱하니까 4에 m제곱 플러스 1, 얘는 이제 9, m이 없는 식이니까 원래 이제 m이 있는 식이 나온다고. 적당히 넘겨서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네. 근데 이걸 이제 뭐 없으니까 m제곱 플러스 1은 4분의 9고 m제곱은 1 빼니까 4분의 5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그럼 m을 구했으니까 m을 여기다가 하나 넣어서 플러스 넣으면 이거인 거고, 기울기가 양수인 거, 마이너스 넣으면 이거인 거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됐냐? 그래서 아마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워. 왜냐면 이 원리대로 풀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데 순서가 항상 있다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게끔 여기다가 풀어주면 된다. 다음으로 공식 꼭 외우라고. 꼭 외우고. 다음 우리 교재 384쪽. 이제 142번. 이게 원의 접선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 원이 있고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끊으면 두 개 있다고 했잖아. 중3 때 이 길이가 여기랑 같잖아. 원 밖에 하는 그 두 접선의 길이는 똑같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90, 90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가 RHS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편의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또 중3 때랑 똑같은 거.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해. 이 길이. 이게 접선의 길이라고.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 그럼 당연히 두 원의 요점하고 요점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알면 되네. 그러니까 점 마3, 2에서 원 삐리리의 근 접선의 접점을 칠해갈 때 PT의 길이를 구해라. PT, 요거 뭐라고 해? 요거. 그러면 그 원을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먼저 한번 쓸까? 4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자, x의 제곱 빼기 4x.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y제곱 플러스 2y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꼴라기 쓰고 원래 거 플러스 1 쓰고 0. 여기까지 완전제곱씩 여기까지 완전제곱씩.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넘어가면 4네.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은 2고 여기는 2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됐어? 두 점 사이의 거리 5 25에다가 3 3, 9 34는 이렇게 34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루트
31. 중3 때 나온 거야? 그거를 또 봐봐. 수점 사이 거리하고 원의 방정식의 반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한 거고. 키로 넘겨서.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385쪽에, 원이 이렇게 있어. 두 개가. 이 원의 접선도 되고 이 원의 접선도 된다고 해서 공통 접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선은 이 원의 접선도 되고 이 원의 접선도 되네. 공통 접선인데 얘는 밖에 있다고 해서 공통 외 접선. 공통 밖에 있는 접선. 공통 외 접선. 그 다음에 이것도 공통 외 접선. 요 접선은 안에 있다고 해서 공통 내 접선. 이것도 공통 내 접선. 이렇게. 공통 외 접선, 공통 내 접선. 그러면 이 공통 접선의 개수 가지고 원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해. 거기 그림 봐. 안 그릴게. 385쪽에 한 원이 다른 원 외부에 있으면 접선을 4개 꿀 수 있어. 외접선 2개, 내접선 2개. 이것처럼. 됐냐? 그 다음에 외접하면 공통 외접선 2개, 내접선 1개. 접선을 3개 꿀 수 있네. 두 점을 만나면 공통 외접선 2개, 접선을 2개 꿀 수 있고, 내접하면 공통 외접선 1개, 접선을 1개 꿀 수 있고, 한 원이 다른 원 내부에 있으면 공통 접선은 꿀 수가 없고, 동시에 볼 때도 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원의,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공통 접선의 개수로 알려주기도 한다고. 그러면 뒤로 넘겨서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통 외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 연결하는 수직,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는 수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줘. 이렇게 그어서. 그러면 이 길이하고 여기랑 똑같고 얘는 큰 원의 반지를 작은 원의 반지를 뺀 거고 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이거 나오네. 거기 그림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다음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고 자, 이 선을 여기다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큰 원의 반지름 더하기 작은 원의 반지름,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고 이거는 구해야 되는 거고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수점 사이 거리 범위 이거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나오네. 그래서 우리 143번을 보면 두 원의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한번 각각 구해봐라 나오네. 그러면 요 그림 그대로 쓸게. 자, 중심이 하나는 0,1이고 뭐 여기 상관없어. 이게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해봐. 중심이 0,-1. 반지름이 2이야. 밑에 거 마이너스 3,4.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4고 중심이 반지름이 3이네. 이게 3.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공통 외접선은 마이너스 1, 0,-1이라고 마 3,4고 반지름이 3에서 2를 빼니까 쭉 연결해서 이게 2. 여기가 2.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9 플러스 9니까 3루트 2. 3루트 2. 루트 18. 2. 루트 14. 그래서 공통 외접선은 루트 14. 아니네? 한수에서 틀렸네? 9 플러스 5구만 5 빼면 5. 34네. 루트 34. 그러면 이거 루트 30이네. 다음. 똑같이 여기가 0,-1이고 이게 마 3,4고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루트 34고 반지름에다 반지름 더하면 여기가 4라고.
4, 4, 16이니까 여기가 루트 18. 루트 18은 얼마? 3 루트?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림의 형태를 조금 더 외워서 하는 거고, 공통 접선. 그러니까 이 원의 접선도 되고, 이 원의 접선도 되게 접선을 끊는데, 밖에 있다 그래서 공통 매접선, 안에 있다 그래서 공통 매접선. 여기, 매접선.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고, 원의 중심에 접점 연결해서, 요거 다 옮겨서 피타고라스. 연결하고, 연결해서 요거 알고, 지금 이거 버렸으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직각선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유형은 쭉 다 소개를 했고, 라이트생 가져가서 유형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는 걸로 할 테니까 라이트생 가지고 오고,